너무나 먼 곳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셔가지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문명으로부터 가장 떨어진 곳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밀림이라면은 브라질 아마존강이 있겠고, 사실 과거에 또 같이 붙어있는 지역인데 여기 콩고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밀림의 한 중앙에 있는 곳이죠. 이것을 뭐 다른 사람들은 오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한 자연 속에 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명의 혜택 없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사가 어려울 때 한국에서 눈물을 겹도록 안 오기는 안 오기는 회사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다 보여드리고, 감사원이 왔을 때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마음까지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한층 더 고민이 됐던 거죠. 어쨌든 또 여기에 2박 3일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 시간도 2번 있고 하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브리핑을 준비를 했는데요. 굳이 우리 CNK의 현황 이런 것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이닝 액티비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2박 3일 동안 그러한 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저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저희들이 전달해주고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브리핑을 준비했으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서 몇 명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현재인지? 총 몇 대 정도? 57대가 이렇게 트레일러가. 뭐 몇 개는 뭐 완전히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들 옮길 수가 없었어요. 옮기면은 30여 대의 뭐 트레일러가 다 빠지니까, 그래서 저희들 2개월 연기를 시켜가지고 저희들 세팅하는 작업이 벌써부터 이제 그래서 연기해가지고 늦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대자연의 힘은 뭐 아무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되 자연이 그러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 여기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아, 이런 데 세관은. 세관은. 예. 그래서 컨테이너가 오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컨테이너를 풀 때 물건을 확인하러 오죠. 야, 신대리 컵은 됐어. 컵 각자 커피컵에 떠놓고 그냥 이렇게 소리사님 하나만 갖고 있고. 고독도 맞고 또 저렇게 컨테이너 완전히 되는데 또 중요한 부속들은 또 훔쳐가고 해가지고 또 이중부품을 또 받고 또 중요한 것만 또 빼가고 또. 아마 이 이야기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좀 모아봤습니다. 이걸 눌러야지. 네, 저희들 CNK는 카메룬은 아프리카의 중부,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광산이 2개의 개발권과 5개의 탐사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이 있습니다. 2개의 개발권은 하나는 여기 요카도마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베타라웨아는 여러분 아시죠? 금광. 그건 이제 스몰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이 5개의 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빈디바, 그 다음에 umbu, 그 다음 퉁굴리, 그 다음에 저희들 작년에 탐사권 획득한 콜로민. 이 네 개의 금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4월 달에 그쪽에 1개월 동안 탐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금밭이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 저희들 목표가 2개의 지역, 빈디바 지역과 umbu 지역을 전력해가지고 내년에는 개발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더스트리 스케일의 개발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카도마와 같은 거거든요. 이 정도의 개발권은 사실 이런 광선 하나가 상장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2군데 저희들이 개발권을 아마 얻게 된다면은 그 파워가 대단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퉁굴리, 그 다음 콜로민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이제 탐사는 끝난 상황이고, 이제 개발권 따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하려고 회장님이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이쪽이 이제 티바티인데, 티바티는 사파이어 광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그리고 금 그리고 사파이어까지 갖게 된다면은 뭐 우리 회사의 꿈인 이제 그 광선뿐만 아니라 유통 시장까지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따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선 지질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좀 있으셔야 과거 현재 진행형입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떠들썩거리는 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질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현장에 가면 결국은 지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우선 다이아몬드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우선 다이아몬드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인도고요. 그 다음 나온 데가 브라질입니다. 인도에서 브라질하고 2군데서 다이아몬드 날 때만 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가 전부 다 얼루비얼, 아십니까? 얼루비얼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강을 타고 흘러서 퇴적된 거, 쉽게 자갈층에서 끌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루비얼이거든요. 퇴적층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아프리카 남쪽에서 소위 킴벌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킴벌라이트라는 암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킴벌라이트가 지구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끌어올리는 소스로 모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킴벌라이트만 찾으면 거기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물론 모든 킴벌라이트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킴벌라이트가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되고, 그때 아프리카에서 이제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생산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호주 아가일 광산,
아갈 광산이 하나 터지면서 인도가 다이몬드 커팅 그 산업이 생겨가지고 인도가 지금 다이몬드 커팅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몬드 광산 하나의 파워라는 것이 대단하죠. 그 이후에 이제 캐나다에서 최근에 다이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킴블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킴블라이트 이후에 그 다음 최근에 나오는 지질학적인 이슈가 킴블라이트가 아니라 콩그로머레이트에도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인도에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 알루비얼이었는데 최근에는 인도 부근에 콩그로머레이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도에서도 지금 콩그로머레이트 깨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개발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비어스라든지 세계적인 큰 회사들 또는 광산 회사들이 지금 콩그로머레이트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알루비라 생각하는 브라질에도 콩그로머레이트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 저희들 이제 카메룬에 여기에 아마 콩그로머레이트를 보실 건데 여감청이죠. 이 여감청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들의 그 매장 양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대할 바가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아마 생산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전화 또는 김 과장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콩그로머레이트가 다이아몬드를 함유한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있고 또 현장에서 물론 생산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저희들 개인적인 관심도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카메룬이고요. 카메룬 쪽 여기 브라질이죠. 그 다음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한테 붙어 있는 땅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가 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인데 이것을 남부 크레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간에 있는 여기 크레톤이 있는데 크레톤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땅덩어리죠. 저희들 여기에 땅이 25억 년 정도 된 땅입니다. 6억 년에서 25억 년. 소위 그 성캠브리아기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땅입니다. 이 땅에서만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콩고 크레톤 중앙에 있는 거, 저기 이제 서부 크레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저희들 보면은 여기 콩고 분지가 있고 콩고 분지에 엄청난 킴블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킴블라이트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것이 흘러가지고 25억 년 전, 20억 년 전에 자갈돌로 쌓여가지고 굳어진 것이 콩글로머레이트, 여감입니다. 그 여감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변두리로 쭉 포진되어 있어요. 변두리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여기에 카메룬, 요카도마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에 여기에 카노트, 쿠아타 이 지역에서 저희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아프리카보다는 저희들 여기 요카도마 지역이 다이아몬드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쪽에서 만들어진 킴블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저희들이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요카도마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저희들 그 퍼밋 에리아, 저희들 개발권 구역입니다. 관권입니다. 관구이고 이 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중앙 아프리카예요. 이쪽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이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도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붉게 보이는 곳이 약 700m 고지입니다. 그래서 콩고 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이 전부 다 고지가 한 600에서 700고지예요. 거기에 여감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쪽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거에 이제 UNDP가 관심을 가질 때 이 지역에 대해서 탐사를 쭉 하고 많은 레포트를 썼습니다. 레포트를 썼는데 여기 보면 1차 레포트가 1948년에서 1950년도에 레포트를 써냈는데요. 이때 나오는 레포트만 하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변 지역이니까요. 이쪽에는 지금 다이아몬드가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레포트 1978년에서 1989년까지 1989년 정도 돼가지고 얘네들이 탐사를 하다가 이제 보시겠지만 저 모빌롱 지역에 엄청난 그 아티산들이 모여가지고 다이아몬드 생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쪽에 다이아몬드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티산이라는 것은 이쪽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광업 활동을 하는 그 조그마한 소규모 집단이에요.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레포트가 여기에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다. 다이아몬드 저장고라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고서에서. 그 이후에 이제 카메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쪽에 있는 아티산들을 다 돌려보냈죠. 대부분의 아티산 활동을 한 사람은 중앙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국경이고요. 이쪽이 중앙아프리카인데 여기에 놀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놀라가 저희들하고 환경이 똑같아요. 중앙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 생산한 곳이 롤라인데 롤라 그 다음에 카노트, 화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아티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점점 건너오게 되고, 뭐 회장님하고도 그때 밤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 알았을까? 여기 많은 사냥꾼들이 있어요. 밀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냥꾼들이 오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되고, 그 다음 소문이 나서 아마 중앙아프리카인들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모빌롱에 그 당시에 아티산 활동을 한 사람은 대부분 중앙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룬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이쪽에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탐사권, 조사권, 그다음 개발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오랫동안 탐사 활동을 하고 이제 개발권을 따게 된 거죠. 거기에는 뭐 긴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님이 해내셨죠. 이게 이제 저희들 광구 내에 소위 이제 그 스트림, 조그마한 뭐 시내가 비슷해요. 그렇게 큰 강은 아니고요. 이런 강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콩그로모레이트가 포진되어 있는 곳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우선에 모말루드, 그 다음에 놈빼다, 모빌롱, 그 다음에 모미초비, 모미꼬기, 그리고 저 위에 토토비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 이름을 제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저희들 여기 아티산 지올로지스트들이 있어요. 그 아티산 활동, 선대부터 아티산 활동을 하는 그 이제 손잡을 되는 애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애들이 여기 강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손자들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말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이 말루드였죠. 모라는 게 강이니까. 그래서 말루드의 손자가 여기 저희들 그 지올로시스로 활동하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낄라끼, 그 다음에 뭐 등등 전부 다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같이 아티산 활동을 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지질 탐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얻은 것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것이 매치되는 부분은 상당히 훌륭한 결과를 저희들이 갖게 되죠. 지금 여기 붉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티산들이 주로 많이 활동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질 활동, 탐사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지금 이게 그 UNDP의 지질도입니다. UNDP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탐사 활동을 했어요. 마치 뭐 한국을 비교한다면 한국이 저희들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 지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관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저희들 이제 한국의 지질이 시작될 때도 일본 지질도를 많이 참고했듯이 UNDP 지질도가 너무나 정확하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UNDP는 각각 이 여감청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저희들이 와서 이 여감청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여감청을 쭉 연결시키니까 그 다음에 지질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탐사 활동을 하면서 이룬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약 14km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여감청이 14km를 달리고 있습니다. 14km를 달리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저까지가 14km라면은 이 폭은 100m는 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m, 200m까지 여감청이 가고 이까지는 저희들이 표면에서 파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장량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왜 시초하지 않았냐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우리 지질학에서 상식은 이게 14km면은 이게 10km는 되지 않아도 오케이, 5km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100m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매장량에 대한 다툼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이제 물론 지질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표에 나타나는 저러한 청들은요, 마치 이제 이런 청들이죠. 이 청들은 이렇게 약 20도에서 30도 정도 누워져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C5에 가게 되면은 청들이 누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청들이 누워 있고, 이렇게 청들이 누워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채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선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감청은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감청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6가지 정도가 돼요. 세분을 하게 되면, 분류를 하게 되면, 첫째, 콩그로머레이트 C1이라 해서 여감청의 자갈이 굉장히 굵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굵은 것이 C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적은 것, 이것이 이제 C2고요. 그 다음에 C3는 보다 더 그레인 사이즈가, 페블 사이즈가 적습니다. 자갈 사이즈가. 그 다음 C4는 이제 자갈이 조금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 다음 하나 좀 틀리는 것이 C5인데, C5가 역시 자갈돌이 상당히 굵고, C5는 자갈돌이 동글동글한 반면에 C5는 자갈돌이 좀 길쭉길쭉해요. 그런 식으로 특징이 조금 다른 돌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C6인데, 이 C6도 상당히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여감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풍화된 여감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 탐사 보고서에 냈는데, 그때 카메론 정부가 요구한 것은 발파를 해서 프레시한 콩그로머레이트에 대해서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카메론 정부에서 왔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감독 감리 하에서 저희들이 발파를 했는데, 그때 발파한 청이 C2청과 C6청입니다. 저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들 전체적인 지질을 볼 때 다이아몬드는 분명히 이 콩그로머레이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 틀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기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지금 저희들이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마모된 다이아몬드이면서 컬러를 띠는 다이아몬드가 큰 부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다이아몬드들이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 저는 두 개의 소스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모가 많이 된 컬러된 다이아몬드는 콩고든 아니면 가나든 이쪽에서 멀리 흘러와서 여기서 퇴적된 다이아몬드이고, 모양이 뚜렷하게 나오는 다이아몬드는 제 생각으로 이 부분에 아마 킴벌라이트가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소스를 갖고 그 소스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더 지지를 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콩그로머레이트에서 그게 풍화가 되어서 다시 알루비얼이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이스 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마이닝 액티비티, 광업 활동을 시작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C6와 그 다음 C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레시한가 하고, 실질적으로 아티산 활동, 그리고 웨더 더 콩그로머레이트에서 저희들이 생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다이아몬드가 좀 더 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갈돌이 굵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시작했어요. 접근했는데 굵은 것이 아까 C1, 그 다음에 C5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있는 C5, 지금 C5하고 알루비얼이 먼저 나오는구나. 네, 알루비얼은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모빌롱 오시다가 잠시 보셨는데, 모빌롱은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아티산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엄청난 생산량이 나왔고, 그 생산량은 카메룬 정부 보고서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곳이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이아몬드 나는 지역이니까, 여기에 일단 알루비얼을 시작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그 다음 큰 다이아몬드는 다른 어떤 테스트 우리 마이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모빌롱에 가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트렌칭을 만들고 그 위에 있는 그 밀림을 완전히 오픈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쪽에 아티산 활동이 저희들 오픈된 지역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의 생산량이 그 정도 되면은 그네들이 활동하지 하다가 이제 쫓겨나갔으니까, 활동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산 활동을 하면은 나머지 50%를 저희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세팅되기 전까지는 알루비얼의 펜플랜트를 활용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이걸 오픈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알루비얼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주로 이제 저희들 지올로지스트들이 이 아티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걸 하나 오픈하고 하는데 엄청난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워낙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픈. 그래서 오픈을 다 했어요. 오픈하고 나니까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엄청난 오픈을 해가지고 트렌칭을 하고 지금 그라벨 자갈도를 지금 끌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원 지역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가야 할 지역인 것 같은데 이쪽을 오픈해가지고 시원청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거기에서 시원청이 통화대가 흘러나오는 자갈돌입니다. 이게 여기 시원청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자갈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모빌롱에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몬말루드라는 강을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강을 가게 되면은 콩그로머레이트가 어떻게 나란히 정렬되어 있다는 걸 아마 한번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C5청, 상당히 굵대 뾰족한 돌로 이루어져 있는 곳, 이것이 지금 C5청입니다. 이 C5청은요, 저희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청인데, 모빌롱2인데요, 이름을 치타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피셜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닉네임을 하나씩 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닉네임이 치타인데, 맨 처음에 여기에 있는 이 포메이션은 청은 논베다하고 모빌롱하고 그 청이 UNDP에서는 연결된 걸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질 탐사를 하면서 이 연결된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연결된 것은 물론 제가 지질학적으로야 그것을 예측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지올로지스트 빈센트라는 이제 친구가 지올로지스트가 창 유니버시티 대학을 나온 애인데 지올로지스트예요.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저 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름을 그나마 빈센트 청이라고 하자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제 우리 김 과장이 와가지고 빈센트 좀 그렇다. 어차피 닉네임으로 하려면은 우리 동물 이름으로 하자. 그러니까 동물 이름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 빈센트가 이름이 두 개인데 빈센트 치타예요. 예. 그래서 치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프로젝트는 스몰 프로젝트는 이제 치타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광고를 이름을 좀 재밌게 동물 이름을 써서 좀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이곳에도 뭔가 또 재밌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때 또 저 친구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잔하고 오세요. 네. 펜플랜트입니다. 펜플랜트는 과거의 기계죠. 그러니까 아티산들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좀 더 기계화 시킬 수 없느냐 해가지고 나온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소 뭐 해수율이 이게 떨어지지만은 우선 당장에 얼루비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템플랜트는 지금 모빌롱에서 나오는 얼루비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빌롱에서 나오는 얼루비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설치된 DMS 펜플랜트입니다. 이 DMS의 펜플랜트는 앞에서 본 그 펜플랜트와 달리 안에 그 DMS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소프라는 그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다로 실으면은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것이 조그마한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다이아몬드가 똑똑똑 떨어지게 돼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완전 전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로스가 없고 그리고 펜플랜트와는 달리 어떠한 조건에서도 다이아몬드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대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가져와서 지금 설치를 했고 하드웨어 부분은 이미 완성되었고요. 지금 전기 부분도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이제 저것을 돌릴 수 있는 발전기 부분. 왜냐하면 대용량의 발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오다된 상태이고 지금 발전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돌아가게 됐는데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제 세부적인 이제 결함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것만 이제 해결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이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 활동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엄청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또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플랜트 관련해서 2가지, 그 다음에 알루비얼 하나, 그 다음에 콩그로모레이트 관련해서 2가지, 2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2박 3일 동안 계시는데 일정을 잠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게 끝나면 아마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식사 후에 저희들이 갈 곳이 바로 이게 C1 그리고 모말루드 스트림을 쭉 끌어보면서요. 이제 여감청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빌롱을 가셔가지고 모빌롱의 이제 얼루비얼의 그 환경, 그리고 저희들 피팅을 하고 트렌칭 했는 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펜플랜트가 돌아가는 것, 그 이제 프로세스가 어떤 작업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이 C5청, C5 일부러 제가 단면을 조금 만들었어요. 조금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 콩그로모레이트를 그 테스팅을 해야 되니까 단면을 보시면서 청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뭐 지질학적 이해에 도움이 되겠고, 여기에 왜 또 이렇게 트렌칭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밤입니다. 예, 저희들이 야경을 찍었는데 아주 아마 훌륭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하늘을 봤는데 지금이 상현입니다. 그래서 저녁 일찍이 달이 떠서 11시까지 달이 하늘에 있으니까 11시까지는 아마 충분히 밝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일 아침입니다. 예. 내일 아침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내일 해야 될 일이 우선에 식사 전이라도 좋습니다. 저희들 그 DM에서 펜플랜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고 어떤 장치에서 다이아몬드를 셀렉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그 프리페가 내일 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내일 이제 프리페는 여기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큰 뭐 잔치처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프리페와 이제 면담 미팅이 있겠죠. 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계획했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그래도 밀림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밀림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글쎄요. 산행을 좋아하십니까? 산행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지올로지스트가 갔을 때에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곳인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려 하다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그걸 갈 때 제가 비를 맞고 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조금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힐, 언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돌아오는 길에 제가 원숭이를 처음 봤고요. 최근에는 여기 원숭이들이 많아요. 한 번씩 길가도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원숭이를 그때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이곳 애들이 그 개미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미를 잘못 밟아가지고 개미가 온몸에 돌아가지고 우퉁보고 좀 이래 고생한 지역이 M5 지역이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나무에서 이래 물이 나오는 그런 나무가 많아요. 혹시 뭐 간혹 저도 그 물을 먹는데 빵을 먹다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준비 안 했을 경우에 나무를 자르면 물이 쭉 흘러요. 물이 마치 보로새처럼. 근데 전혀 무마, 예. 무미죠. 무치, 무미. 그냥 물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체험들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곳을 택했는데 제 생각으로 한 2시간, 좀 길면 2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뭐 상당한 체험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area and about 50 development staffs, composed of Korean and Cameroon employees, are stationed at the site. We have installed plants for alluvial and based on DMS to process conglomerate. Also, various heavy equipments are ready for exploitation. The government of Cameroon
has assigned the exploration license of Diamond Mine according to legal procedure. Also, Cameroon announced the law about KP within Cameroon, and they are complying with the procedures recommended by Participation Committee. CNK Mining sincerely wishes that it becomes an opportunity for both Cameroon and Korea to mutually prosper by developing and distributing diamon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We wish to create social values by investment for the residents, such as support for neglected area of Cameroon, education, housing, well constructions, etc., through sustainabl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lso, we ar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s of Cameroonian people through heavy equipment training and employment for mine development and fostering manpower for diamond processing. CNK Mining promises to be transparent, comply with legal procedures, and become a role model in employment, labor,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labor conditions, etc. Everything is ready. We wish that Cameroon become a member of Kimberley Process soon, and to be verified for distributing the profit from the produced diamond to the Cameroonian people.